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청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오늘 금 차트 그리고 코스피 원달러 차트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시황 차트 Q&A 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 차트와 코스피 원달러 차트를 이제 볼 건데 제가 이제 짧게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금 차트와 비트코인은 같은 방향성을 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는 원화 약세로 갈 때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코스피는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쉬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향후에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결국 이제 금 차트와 같은 방향성을 제가 이제 띌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금 차트의 방향성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 이제 만약에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금 차트 일봉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12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이제 고점이 1560달러까지 올라왔고 제가 1530달러가 저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1530달러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그래서 1530과 보시면 이 1560 이때 이제 고점 역할을 했던 이 1530과 1560 이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저항 구간을 넘지 못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지난번 조정에서는 21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넘어가 줬고요.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21 이평선 깨고 현재 이제 51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금 차트도 결국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하면 여기서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 그때 이제 금 차트도 같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이제 걸릴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금 차트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지금 이 1560달러 저항을 넘어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단 이 올라오고 있는 이 51 이평선을 따라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공간, 지금 이 51 이평선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51 이평선 각도가요. 이 공간에서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와서 깨고 내려왔는데 금 차트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조정을 깊게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1560달러를 넘기보다는 기다릴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과 같이 기다려주면서 같은 방향성을 이제 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20주 이평선을 보면 20주 이평선하고 이제 이격이 좀 있습니다. 많이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요. 20주 이평선 지난번에 이때 이제 고점 찍을 때 이때는 이제 20주 평이 1,400달러 있었고요. 지금은 20주 이평이 이제 1,44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주 이평선과 이격을 언제든지 좁히는 그런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일봉은 완전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봉도 보시면 이렇게 20일, 그다음에 50일, 120일, 그리고 이제 200일까지 360일이 아직까지 골든 크로스가 안 났는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일봉하고 주봉까지 완전히 다 정배열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큰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는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 차트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금 차트가 좋다 라는 게 결국에 저는 이제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도 좋은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금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지금 금 차트 2003년도 3월 달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그 벡트 승인된 9월 23일 그리고 2003년 이 3월 23일에 금 같은 경우는요, 이때 이제 ETF 승인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때 보시면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 차트 이렇게 50주 평선 깨고 조정 받았던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벡트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벡트를 기대하고 야 이제 올라가겠지, 비트코인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실망 매물이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때도 똑같았을 거라고 봐요.
금 ETF 승인됐을 때도 야, 금 ETF 승인되면 금값이 이제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건데, 오히려 보시면 3주 동안 하락을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실제 이제 올라간 건 4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3월 23일, 그래서 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20거래일, 20거래 좀 넘는 그런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9월 23일 벡터 오픈하고 시간적으로도 좀 비슷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한 10월 중순쯤 됐을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도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1560달러, 금 1560달러를 넘어가는 타이밍이 적어도 이제 10월 중순 이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그린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그린 추세선 말씀드리고, 그때 이제 올라올 때 코스피 올라올 때 이 추세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에서 만약에 세력 입장에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이 공간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주고 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일단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그림은 만약에 전체적인 금융 세력 입장에서 내가 자금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1900대 초반까지 뺐던 이 주식시장, 코스피 주식을 지금 다시 끌어올려서 한 2100포인트까지 10%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끌어올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승, 이게 결국에 반대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는 거죠. 조정을 받은 거죠. 지금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올라오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그 하락했던 비트코인, 그리고 반대로 상승했던 이 코스피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자산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지금 끌어올린 코스피를 어느 정도 주식을 처분해서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주식을 마지막으로 끌어올려서 해 먹고 이걸 이제 대중들한테 떠넘기고 다시 이제 갈 것처럼,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뭐 트럼프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갈 수밖에 없다, 뭐 약간 이런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서 주식시장 올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이제 대중들이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이제 관심 없게 만들었죠. 지금 비트코인은 거의 이제 망한다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이제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사람들이 관심을 끊게 만든 이후에, 그 이후에 세력들은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렇게 티가 안 나게끔 최대한 대중들이 모르게끔 이렇게 옮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저항선 맞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주봉에서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지금 2008년도 그리고 1998년도 IMF 때 본다라고 하면, 지금 IMF 때 120월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해서 넘어갔던 적이 있다. 근데 주봉이 아니라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때 이 120월선을 다시 넘어간 이후에 다시 깨고 내려갔습니다. 보시면 이 검정색이 이제 120월 이평선인데, 이 120월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이때는 이제 상당 기간 여기서 이제 놀았죠. 120월 이평선 밑에도 놀다가 다시 이제 갈 것처럼 올려줍니다. 올려줬고 내려오고 있는 이 20월 이평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위치를 지금 모습을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 지금 이제 20월 이평선하고 50월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났고, 이때 보시면 이때도 데드 크로스가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몇 개월 뒤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20월 이평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마찬가지로, 갑자기 차트가 좀 이상한데, 지금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언제 빠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20월 이평선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한 달 정도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20월 이평선 맞고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당장 이번 달부터도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주식은 올라올 때마다 그냥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주식이 빠진다, 주식이 다시 내려온다 라고 보는 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고, 이 타이밍도 결국에 그 비트코인이 이제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 타이밍과 같이 다 이제 맞물려서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이 채널 중심,
채널 중심과 뭐 120월선 거의 뭐 같이 겹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200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70에서 2000포인트 사이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라인을 이제 완전히 깨고 이탈해서 내려온다 라고 하면 채널 중심이 깨고 내려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120월선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지 라인들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시면 1700포인트, 그리고 뭐 1250포인트, 이렇게 중간중간 지지 라인들이 있긴 한데, 이런 지지 라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널 하단부까지는 조정을 받을 거다,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봐요. 이제 이렇게 채널 하단부까지 주식이 내려오는, 코스피가 내려오는 타이밍이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은 급등을 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가격까지 올라와 있을 때가 그 반대 현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원달러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원달러 지금 1200원입니다. 다시 이제 한 1800원, 1180원, 1180원까지 조정을 받고, 보시면 이 120일 이평선 지지받고 이제 반등을 해서 다시 이제 50일 이평선까지 올려놨습니다. 그 원달러에서 원화 약세로 간다는 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원화가 약세로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달러 차트에서 만약에 재미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원화 약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일 거예요. 이미 뭐 짐바브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전고점 대비 뭐 10배 이상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아니죠. 그쪽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뭐 아르헨티나도 이미 전고점을 넘어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만약에 그 나라의 환율이 약세로 간다라고 하면 달러 차트에서 재미없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원화가 약세로 가면 같이 맞물려서 그냥 우리나라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일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화 약세로 간다 라고 하면 같이 비트코인도 강세로 같이 가는 국면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림 자체는 원달러도 어느 정도 조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려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차트 보기 전에 지금 어제 이제 새벽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고, 지금 잠깐만요. 하나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지금 이 코인팜 가서 보면 이렇게 코인팜에 5,700만 달러 청산이 됐습니다. 5,700만 달러 이렇게 롱이 청산이 돼가지고 롱 물량이 또 한 번, 물론 이제 뭐 1억 달러가 넘는 그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5,700만 달러도 거의 이제 원화로 하면 한 60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사이즈의 그런 규모의 또 롱 물량이 청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림 자체는 지금 이제 4시간 봉 차트인데요. 이 지난번에 그 이스트지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보시면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트지님이 이렇게 2017년도 일본어 볼게요. 일본어 보면 이 프랙탈 이론으로 2017년도 고점부터 2018년도 말, 2019년도 초까지 이렇게 하락했던 이 모습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때 보면 이 채널 중심을 살짝 깨고 내려온 이후에 반등을 해주고 내려오고 있는 빨간색 21선 맞기 전에 저항으로 적용돼서 또 한 차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자세하게 보시면 다시 올라오다가 채널 중심 맞고 또 한 차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올려줘요. 그 다음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0일 이평 저항 맞고 또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리고 또 올라오다 또 120일 이평 저항 맞고 이렇게 조정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평선을 완전히 다 모아주는 이 작업을 한 이후에, 이평선을 어느 정도 모아주고 120일 이평선까지 모아준 이후에 그 다음에 4월 2일에 이 4,200달러를 돌파해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이 만약에 이 패턴대로 그대로 진행된다, 일단 V자 급등 형태는 지금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제가 어제 두 가지 경우로 진행될 수 있다. V자 급등이든 아니면 이제 이와 같은
이 프랙탈 이론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패턴이 여기서도 이제 반복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지금 이제 일봉에선 잘 보이지 않는데 4시간 봉에서 보면 이 21 이평선 맞고 한 차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현재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 위치로 볼 수 있겠죠. 12월 8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차례 반등을 해주고 재차 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건데, 그 어제 이 하락에서 제가 롱 청산이 되고 나서 아마 이제 이 21일평선 맞고 떨어졌을 때 그 롱 물량을 들고 이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굉장히 견디기 힘들 거다. 왜냐면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라, 200일평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200일평선을 깨면서 재차 하락이 나왔고 전저점 이제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6,000달러가 아니라 뭐 5,000달러, 4,000달러 이런 이야기도 막 사람들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진짜 그렇게 갈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금을 계속해서 납입을 하면서 버텼던 사람들도 저는 이제 거의 버티기 힘들 거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롱 물량이 거의 다 청산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뭐 내가 자금이 진짜 풍부해서 계속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큰 자금을 놓고 계속해서 버틴다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세력들은 그 물량을 먹기 위해서라도 더 빼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정도 더 하락이 이제 남았을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 4시간 봉으로 이제 볼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뭐 이미 이제 끝났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면 지금 이 4시간 봉에서 이 내려오고 있는 이 22평선, 물론 이제 22평선 닿진 않았지만 22평선 근처까지 한 차례 이제 반등을 해주고 지금 이제 떨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떨어졌고, 보시면 전 저점을 이제 이탈하죠. 이렇게 이제 이탈할 때, 이때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롱 물량을 들고 있는 마진 거래, 레버리지 거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멘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일 거고, 아마 이제 이때 거의 이 이탈하는 순간 거의 물량을 청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또 나온다 라고 하면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잠시만요. 예. 롱을 치는 사람들이 이제 버티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 경우에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평선들이 내려오면서 아까 이제 2018년도 말 그리고 2019년도 초와 같이 일봉에서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도 4시간 봉에서 진행되고 올라가 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롱 물량이 어느 정도 청산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때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일봉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한번 끌어올릴 때가 있어요.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한 차례 더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월 15일 이때 저점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이 51이평선, 그러니까 22평선 돌파시켜주고 이 51이평선까지 이제 상승을 시켜주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개인들이 숏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횡보하지 않고 그냥 다시 그냥 넘어가서 상승시켜주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2013년도 그 사파 조정에서 한 주 음봉 만들어주고 다음 주 양봉 만들어줬던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52평선, 아까 이제 봤던 4시간 봉에서 52평선까지 올려주고 그 이후에 그 포지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2평선 충분히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지난 한 이 정도 위치 한 8,800달러까지 올려줄 겁니다. 한 차례 다시 올려줄 거고, 이 8,800달러까지 올려준 상황에서 비트맥스 뭐 개인들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흔들다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횡보하는 패턴, 아니면 이제 한 차례 아까처럼 일봉에서 좀 더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숏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약간 역헤드 숄더 모습으로, 오히려 이제 역헤드 숄더 모습으로 그냥 급반등 시켜주는, 그래서 다음 주 주봉을 양봉으로 이제 만들어서 다시 이제 이 하락이 나왔던 10,000달러까지 붙여주는 그런 모습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이런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여기서 그림은 우선은 한 차례 정도 더 내려왔다가 올라와 주면서 테스트를 할 거다. 개인들을 이 52평선 4시간 봉 52평선 내려오는 이 자리에서 개인들 방향성을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시총 차트 보도록 할게요. 시총 차트 지금 채널 바닥에서 계속해서 뭐 2050억 달러, 2050억 달러, 그리고 채널 바닥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빠질 거라고는 보지 않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해주거나, 빠져도 뭐, 빠지는 폭 자체는 이제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아래 꼬리 달린 것처럼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채널을 살짝, 이탈하고 다시 올라와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를 해준다 라고 하면 이 채널 바닥을 따라서 이렇게 이 시총 차트도 이제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10월 15일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음 주 양봉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뭐 알트도 같이 올라와 주면서 이제 시총 또한 바로 이제 올라와 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는 10월 한 중순경까지 이 채널 바닥을 따라서 이렇게 횡보해 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볼게요. 알트 시총이 이렇게 하락세기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깊게 눌러줬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알트 같은 경우 대형 알트는 제가 이제 그림이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BSV 빼고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이제 어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차트 자체가 나쁘지 않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쉬면서 쉬고 있는데, 비트코인 다시 이제 아까 4시간봉에서 52평선까지 올라와주는, 붙여주는 그런 작업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알트 시총도 같이 다시 재차 상승해주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보면 다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해서 51평선 깨고 또 이제 21평선까지 깨고 내려왔는데, 어제 코인 참수님 의견은 뭐냐면 이때 이제 1파, 2파 조정, 이 2파 조정의 모습대로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채널 상승하는 채널에 중심까지 붙여주고 이 21평선 저항 맞으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21평선 저항 맞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채널 바닥까지 닿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거고, 지금 이때는 이렇게 121이평선하고 이 채널하고 채널 바닥하고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21평선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 122평선과 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이 121이평선을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 이때는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진행될 건데, 이거는 이제 코인 참수님이 이와 같이 진행됐을 때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2017년도 그때 초에 그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 20일과 50일을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만들어 주고 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간이 만약에 이제 그 2017년도 패턴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기간 자체가 한 달 10일 정도, 한 달 10일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은 기간이 좀 더 축소시켜서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면 코인 참수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다시 재차 올라와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흔드는,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드는 모습이 아니라 코인 참수님 의견처럼 내려와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122평선 만나고 여기서 121평선을 깨주는 그런 모습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기간 자체가 10월 한 15일 전에 방향성을 저는 이제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 자체가 한 20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20일이 이제 안쪽으로 남았기 때문에 2017년도 그림보다는 좀 짧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제 코인팜 상황은, 비트맥스 상황은 아까 이제 어제 새벽에 청산이 한번 있은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큰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또 롱이 한 700만 달러 정도, 뭐 큰 금액은 아닌데 롱이 한 700만 달러 정도, 죄송합니다. 롱이 아니죠. 숏이죠. 숏이 청산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살짝 반등을 해주면서 숏이 일정 부분 청산이 된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Q&A 진행 못한 부분 이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커리님이 써주셨는데, 지금부터 전고점까지 가긴 가겠지만 내린 시간이 길면서 지지부진하게 반등도 없이 끌었기에 올라갈 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고 모두들 생각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 지금 이제 이평선을 모아주는, 그래서 일봉에서 봤던 그 2018년도 연말, 2019년도 연초 한 3개월가량 일봉에서 횡보했었던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급격히 올려버리면 무서워서 타지도 못하고 결국 물린 개미들은 대부분 반등해서 손절칠 거라 아마도 이제 우리가 단기간에 상상지 못한 방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그러니까 52평선, 4시간봉 52평선까지 붙여준 이후에 만약에 개인들이 야 여기서 이제 다시 빠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숏 물량이 늘어나겠죠.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오히려 급반등을 시켜서 다음 주 주봉을 양봉으로 만들어주면서 20주평선의 각도를 이제 유지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제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벡터는 거둘 뿐 세력 형님들만의 갈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커리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린두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하락이 나오니 조금 허탈하기도 하네요. 간과한 부분에 대한 반성도 되고요. 하지만 이번 하락으로 회사 생활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전히 우상향 중이고 전고점 넘는 시점이 조금 늦춰졌다고 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며칠 상황을 더 봐야겠네요. 오늘 8,500달러 근처에서 끝난다면 의외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더 빠지긴 했는데 어제 이제 글 써주신 타이밍보다 더 빠지긴 했습니다. 더 빠지긴 했는데 지금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2017년도 패턴으로 보다가 지금 이제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 이제 2012년도, 13년도 이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17년도 패턴은 이렇게 하락하고 하락 조정 거치고 다시 전고점 넘어가는 기간이 그 상승장 중에 2달을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2달을 넘어섰죠. 이미 이제 3달을 거의 넘어간 시점이 됐는데, 이렇게 되는데, 근데 대신 올라갈 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각도 자체도 빠른 각도로 이제 올라와주고 더 큰 폭으로 상승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시간이 딜레이 되긴 하지만 원래 이제 비트코인 목표치가 예전 그 전략대로 한다라고 하면 6만 달러에서 뭐 8만 달러 이 정도로 봤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목표치가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한 15만 달러에서 뭐 20만 달러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치의 거의 2배 정도, 2배 정도 이제 비트코인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상을 더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XRP 기타고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HSBC 은행에서 XRP 원장을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네요. 최근 폭락장에 다들 힘드실 텐데 당장 눈앞의 가격만 보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눈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본 폭락장에 많은 분들이 패닉셀 하신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일단 올려주신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9월 2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제 HSBC 은행 리플 XRP 원장을 게임 체인저로 규정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체인저를 언급한 것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 기존 산업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판을 뒤엎는 게 뭔가 나왔을 때 그걸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분사원장 기술 DLT가 금융세계에서 어떻게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을지 분석을 했다. 또한 XRP 원장은 중앙은행이 실시간 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자본시장에서 DLT에 대한 강력한 솔루션으로 XRP 장부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스위프트가 장악하고 있는 이 국제 송금 시장을 완전 판을 뒤엎는 게 이제 XRP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은행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HSBC 은행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꺼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북하기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 코인 시장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었습니다. 해가 뜨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과 달리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해가 뜨길 원합니다. 비는 오지 말고 언제나 화창한 봄 날씨를 바라며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항상 해가 뜨는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면 그 끝은 사막입니다. 매일 오르는 코인은 없습니다. 매일 오르면 그만큼 하락장에서 하락폭은 커집니다. 또한 저가 매수가 불가능하며 매수 기회를 박탈합니다. 폭풍우가 온 다음날 햇살이 눈부신 아침이 오고 잔디에 이슬이 맺힌 바로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는 그 시간은 짧고 강하게 지나갑니다. 태풍과 폭풍우를 견딘 모든 분들이 밝은 해를 보며 성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또 이렇게 자연의 어떤 현상과 비교해서 이렇게 글을 써주는데, 북하기님 항상 보면 글을 굉장히 잘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산형 고목님도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장투하면서 기다려온
사람으로 참 힘든 시장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기다렸으니 우리 이제 좀에만 참고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써주셨고, 스위티님도 글을 굉장히 잘 쓰신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우리 정혜선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북하기님 보면 이제 글을 제가 봤을 때는 이과 출신은 아니실 것 같아요. 문과 출신이실 것 같습니다. 글을 이제 굉장히 잘 써주시는데 같이 봤고요. 이제 워쿵님 의견하고 이제 이은님 의견은 어제 이제 같이 먼저 봤고, 다음으로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하고 킹치시계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의 경험에서 얻어진 노하우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비트가 상승장에서 3개월, 5개월 단위로 슈팅할 때가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마지막 장대 슈팅 월봉 마감 후 조정 수렴 구간은 대부분 그 마지막 월봉 크기 구간 안에서 조정의 폭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저의 경우 비트와 알트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지만 현재와 같은 월봉 하단부를 염두에서 항상 시대 30%는 남겨둡니다. 지난 차트를 많이 복습하시고 공부해보세요.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은 노력하고 공부하고 대응하고 준비한 자만이 준비한 사람만이 가져가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월봉 하단부를 보면 지금 이제 월봉으로 지금 뜨거운 년님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뭐 마지막 상승의 월봉 하단부는 지금 7,480불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이 정도 라인까지 조정을 이제 줬다라고 이제 보고, 지난번에 이제 7,500불 이야기를 이상민님이 어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죠. 7,500불. 그래서 이상민님이 이야기해주신 이 7,500불이 또 이제 월봉의 아랫꼬리가 달린 이 하단부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다음으로 이제 킹치시계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공포지수 상승으로 피바다인 시장을 잠시 관망하고 총알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KBS의 경제 라디오 프로그램 듣고 있는데, 비트코인 소식을 전하면서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제 가상화폐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킹치시계님이 이 암호화폐와 가상화폐를 좀 단어를 나눠서 쓰자, 이런 이제 의미로 글을 써주셨는데 읽어볼게요. 생활을 변화시키는 블록체인에서 발췌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가상화폐 안에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둘은 별개이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서 또 이제 암호화 자산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난번에 그 이제 국제회계기준 IFRS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자산이다. 재고 자산으로, 뭐 화폐는 아니지만 재고 자산으로 이걸 이제 그 회계 기준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암호 화폐보다는 또 암호 자산으로 일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이제 암호 자산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도 이제 입에는 암호 화폐로 이제 입에 배서 계속해서 이제 암호 화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또 암호 자산으로 완전 이제 그 명칭 자체가 자리 잡는다라고 하면 암호 자산으로 쓰는 것도 맞다라고 봐요. 암호화폐는 그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며,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여러 참여자가 분산하여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시스템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적립해주는 각종 포인트, 온라인 게임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임머니, 인터넷 아프리카 등의 별풍선, 싸이월드, 도토리 등의 거래 형태는 온라인상이며, 형태는 디지털 데이터지만 특정 기업에서 필요에 따라 발행수를 관리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와는 이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화폐로 봐야 되지 않냐, 아마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특정 게임머니는 많이 거래될수록 그로 인해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수익은 운영 기업이 가져야 하는 구조지만, 암호화폐는 특정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자산, 이렇게 용어를 좀 이제 구별해서 사용하자라는 의미로 써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